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제 아내를 믿고 있었고 또한 제 절친까지 믿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 친구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것도 저였으니 어디 가서 탓도 못하겠네요. 정말 옛날 유명했던 노랫말처럼 제 아내를 믿었던 만큼 제 친구도 믿었던 거죠. 아니 애초에 믿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노래 가사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 아내의 일터를 알려주었고 저는 심지어 친구를 도왔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8살 연하로 솔직히 말해서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도 3년 차지만 저는 좀처럼 그 콩깍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 아내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그래도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해서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도 하고 촉망받는 젊은 신의 화가라면서 인터뷰도 하고 나름 전도유망한 화가였어요. 하지만 사실 미술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더군요. 결국 제 아내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화가의 꿈을 접게 되었고 당시 연애를 하고 있던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자리를 하나 얻어서 그림 같은 걸 그리면서 미술로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그런 작은 화실을 열었습니다. 떼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월세도 내고 생활비 조금 보태고 자기 용돈까지 낼 정도로 벌고는 있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벌이가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무리해서 돈을 벌라고 요구할 것까진 아니었지요. 집안일이야 간단한 것들은 퇴근 후에 각자 도와서 하는 방법도 있었으며 조금 힘이 드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람 구해서 쓰곤 했습니다. 아내한테 집안일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미모가 상당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미모만 계속 갖고 나가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젊고 예쁜 와이프는 의뢰 저한테는 트로피 같은 역할도 해주거든요.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젊고 예쁜데 부럽다는 유치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 친구 녀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랑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집이 가깝고 부모님끼리 서로 친했던 게 그 친구와 더 빠르게 친해진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어릴 때야 체격도 비슷비슷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커가면서 키도 커지고 운동신경이 좋아 최대에 진학을 했고 저는 공부를 잘해서 그쪽 길로 나갔지요.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 오래 알아온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 방향도 다르고 해서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지요.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기꺼이 저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찾았나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무슨 소식이 있길래 저를 다 찾아왔나 했더니 자기가 결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더군요. 진심을 다해 잘 됐다고 축하해줬는데 친구 녀석 걸굴은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봉잡았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아내였어요. 전문직인데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 녀석이 자랑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친구가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엄청 좋은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동네방네 유명한 녀석이었습니다. 인기도 많아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하면 다 연예인 뺨을 후려칠 정도로 예쁜 여자만 꼴라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이 친구와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 친구 녀석 여자친구가 예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지심도 가지고 있었고 부러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성공하고 이렇게 잘 풀리고 나서 선택한 배우자도 외모만 보고 결정했다 봐도 무방하죠. 아무튼 친구 녀석한테 와이프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약간 의외였습니다. 와이프 되는 사람이 조금 평범하고 흔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로는 인정하는 게 친구 와이프가 전문직에 개업까지 했는데
얼굴까지 연예인급이면 저도 아마 부러워서 배가 아팠을 겁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 이 친구 신혼집이 심지어 저희 집 근처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와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고요. 솔직히 제가 이 친구에 비해 모자란 건 체격과 외모 정도밖에 없었고, 그동안 이 친구의 애인들 외모가 당시 제가 만나던 애인들 외모에 비해 한참 모자랐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와이프가 돈을 잘 번다지만 저도 나쁘지 않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제 아내가 훨씬 더 어리고 예쁘니 자신감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네와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제 와이프랑 친구, 와이프랑 비교를 하겠지 생각하면서 괜히 이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제 자신을 달래주고 싶은 보상 심리였나 싶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도 그동안은 인간관계가 전부 다 일에 연관된 사람들 뿐이었는데 제 과거 열등감을 회복하는 걸 떠나서 이 친구랑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이미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일이 끝나고 와서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지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같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친구와 얼마나 잘 지내느냐 보다 와이프끼리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관건이었지요. 사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와 아내가 외모적으로 제 아내에 비해 많이 모자라는 편이라 아무래도 같이 만나거나 하는 걸 거리낌 없이 할 줄 알았는데 워낙 능력이 좋은 여자라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더니 대화를 나눌 때 아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화에 깊이가 없는 와이프보다 친구 와이프가 더 말이 잘 통하더군요. 오히려 친구와의 대화 중에는 제 아내의 젊음과 미모를 질투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 와이프가 아니라 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던 것이 친구 와이프에게 질투를 하더군요. 저가 빌미를 주긴 했지만 아내는 항상 부부 동반 모임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꿔다 놓은 보리자루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친구 녀석과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둘이 잘 통하는 게 있는지 친구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아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친구가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언정 그때까지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 녀석 자체가 직업이 없고 제 아내는 딱히 하는 일 없거나 평범한 직장을 가진 남자들은 별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약속을 잡으면서 그날만큼은 우리 둘만 만나면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겠다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지요. 친구 녀석은 조금 분위기가 우중충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로 둘이 만나자고 했느냐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은 없었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고 하니 친구의 입장은 쟤랑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저가 어리고 예쁜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로 사용하는 것처럼 친구 아내도 외적으로 잘생기고 훈남인 제 친구를 트로피처럼 대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제 아내는 제 덕을 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 녀석도 와이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집에서 편하게 놀고만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나 싶었지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과거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뭐라도 될 만한 그런 녀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 와이프를 설득해서 자금을 받아 사업도 잠깐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거 망쳤는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 망쳤는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통해 알게 돼서 자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한참 친구 녀석이 주저리 하는 걸 들어줬습니다. 요는 자기는 전업주부를 하는 게 싫은데 사업도 망쳤고
요즘 자신감도 없고 하는 일마다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다시 재회해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때도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게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도 우울해하니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제 와이프가 미술로 하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니 친구한테 거기를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아내도 딱히 그 일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친구 녀석 한번 받아보게 하고 경과를 본 뒤에 그걸 계속하게 둬도 될 만한 건지 판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꺼려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술이랑은 담쌓고 지내던 사람인데 그거 한다고 어디가 나아지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사코 거절하던 친구를 기어이 저는 아내의 곁으로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종종 친구를 부부 동반으로 만나거나 따로 둘이 만나거나 했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부터 자신감이 있는 게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던 겁니다. 가시적인 경과가 있어서 내 아내가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능력도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지요. 친구 녀석도 이제 주눅 들어 있지 않고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모임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흐르게 가만히 두고 있었지요.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아내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 손에 들고 회사에서도 일찍 나와 아내의 화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왜 그렇게 로맨틱해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몰래 화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펼쳐진 건 두 마리의 짐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내와 제 친구의 모습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한테 호통을 치고 무릎을 꿇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럴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 아내는 사실 나보다 내 친구와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선남선녀라서 그런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장소가 장소니만큼 그 두 사람은 갤러리 안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 미술 같은 한 폭의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새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그냥 천상 남편보다 일찍 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친구 녀석과 좋았는지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지조차 잊고 있더군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드는 건 누워서 코 푸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갤러리에 출근하는 와이프와 매일 자기 와이프가 출근한 사이 집에만 있는 제 친구 녀석 둘이서 언제 뭘 할지는 잠복해서 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알기 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버리기에는 뭔가 아쉽더군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내한테까지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대로 그냥 소송전으로 이어진다고 해봐야 그렇게 끝날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당한 상처만큼 친구에게 똑같이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바쁘신 거 알지만 낮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느냐 물었지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전문직이라 낮에 시간이 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녀는 흔쾌히 제 부탁에 응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할 때보다 출근할 때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듯 싶더군요. 한껏 멋을 내고 온 그녀는 많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다고 이유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제가 뭔가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잠깐만 거기를 좀 들러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자기를 만나는 걸 제 아내한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뭐가 됐든 괜찮으니 아내랑 볼 일은 자기 이후에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본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으니 잠깐이면 된다 말하고 그녀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제 아내가 같이 주변 시선은 알아온 곳아는 제 미래를 하고 있는 현장인 아내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다다르니 벌써 친구 녀석의 차가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더군요. 친구 와이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는데 아내의 화방 입구에 다다라서 살짝 보니
마치 연인처럼 둘이 꼭 붙어 있더군요. 이제 친구 와이프가 그 장면을 목격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분명히 그 장면을 봤는데도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저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고 하면서 저보고 은근 유치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현장을 같이 덮치는 게 아니고 저보고 빨리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린 우리끼리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그럴 게 아니라 자기도 사무실에 문만 잠그면 아무도 모른다고 혹시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고작 이거였으면 똑같이 갚아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그녀의 사무실은 통유리도 없는 데다가 손님이 온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응대를 하기 때문에 의심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저는 그녀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서 느낀 배신감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 경험은 참으로도 값지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저의 능력을 과시할 트로피 와이프의 존재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지요. 그동안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면서도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실은 제 옆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무언가 얼이 빠진 사람처럼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어느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존재가 순간의 충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제 마음을 그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녀 또한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은 두 사람끼리 붙어먹게 내버려두고 우리들이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요. 어차피 친구나 제 아내나 배우자의 능력이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라한 존재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며 강한 척하던 그녀는 모든 이 상황을 보내고 나서야 진짜 마음을 전하더군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고요. 한 방 먹여주는 취지는 좋지만 자기는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이기에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만남만큼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유지하자고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도 손해보면서 당하고 사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요.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저는 저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내를 친구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지 않네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긋난 만남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저는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친구와 아내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려는가 봅니다. 저들 딴에는 아직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일 거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친구와 아내 덕분에 만난 새로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